자, 그러면 산후-우울증이 왜 발생되느냐? 산후-우울증이 발생되는 이 원인을 알아요. 자, 이제 증상 봤어? 산후-우울증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오는 우울증은 산후-우울증이야. 뭐, 과거부터 있었던 말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일단 출산하고 나서 우울증이 오면 산후-우울증이야. 두 번째, 산후-우울증 증상은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증상으로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 인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본인이 알 수 있어. 본인이. 두 번째, 표현하는 거는, 산모가 표현하는 거는 상대들이 알 수 있어. 남편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산후조리원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관계자들이 그걸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어. 이해됩니까? 이렇게 증상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산후우울증이 왜 생기느냐는 거야. 이 원인을 이제 좀 한번 봐야 돼. 자, 첫 번째를 이제 우리 한번 보면, 산후우울증이 생긴 궁극적인 게, 산후우울증을 이제 한번 보는 거야. 산후라고 들어갔잖아. 플러스 우울증이지. 그럼 산후우울증의 원인은 뭘까요? 산후의 우울증이야. 산후우울증의 원인은 뭘까요? 아이를 낳은 거야. 아이를 낳은 게 원인이야. 맞잖아. 산후가 원인이잖아. 우울증이 생기는 거는. 산후우울증이면은, 이제 말장난하는 것 같아. 그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산후에 오는 우울증이기 때문에 이 산후우울증의 원인은 산후가 문제가 생긴 거야. 자, 그러면 산후우울증은 출산하기 전에 오나 안 오나? 출산하기 전에 오는 우울증을 산후우울증이라고 하질 않아. 산후우울증은 반드시 출산을 해야지만 와. 그러면 이 산후우울증의 원인은 출산이야. 자, 그런데 선생님, 이 출산이 왜 우울증인가요? 이제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출산이 왜 원인입니까? 자, 여자에게 출산이라는 뭡니까? 엄마가 되는 거야. 물론 이거는 첫째일 때야. 그지?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할 때 이제 엄마가 되는 거야. 그죠? 자, 만약에 첫째가 아니라 둘째부터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마는 맞는데 이때부터는 뭐가 엄마가 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일 때로 두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육의 가중. 즉, 첫 번째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왔던 엄청나게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게 이제 두 번째 아이 때 이게 다시 또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첫 번째 아이 때문에 쌓여있던 이 수많은 상처들이 여기서 작용을 해. 그 양육에 관련된 상처가. 근데 분명히 엄마는 똑같은데 첫 번째는 경험이 없어. 이 아이에 대한 상처 경험이 없어. 그러면 첫 번째는 아이에 대한 상처 경험이 없는데 왜 올까? 첫 번째 때는. 자, 요 바로 전에 첫 번째 엄마가 되기 전엔 뭐 했었어요? 아내였잖아. 그지? 그냥 아내, 한 남편에. 그래서는 이 아내로서 남편에게 사랑 주고받으면서 그냥 희희나나 행복하게 뭐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딱 둘이서만 잘 살았는데, 딱 둘이서만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하나 생겼어요? 요 애가 하나 여기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자녀가 한 명이.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지만 요렇게 딱 삼각관계가 형성이 돼버린 거야.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가. 인간관계가 뭔가 하나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거야. 새로운 인간관계가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서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내 뱃속으로 내 아이를 출산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에서는 두 번째 이후부터는 이 만들어져 있는 인간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들에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생긴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대 산후야. 이제 출산을 했어.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관계가 하나 딱 만들어졌어. 그러다 보니 아내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 아내. 새로운 인간관계야. 그럼 새로운 인간관계가 뭐가 필요해? 적응해야 될 거 아니야. 새로운 인간관계가 너무 낯선 거야. 새로운 인간관계가 낯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낯설어. 낯설면 스트레스가 발생하겠죠. 스트레스가 발생해.
근데 이게 낯선 게 지속이 돼.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 이게 나도 모르게 상처가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상처로 작용을 해. 옛날에 내가 만약에 살아오면서 낯설 때 굉장히 공포심이 있었어. 그러면 내가 이게 갑자기 환경이 낯설어지면 어떻게 돼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거야. 옛날에 내가 살면서 뭔지는 몰라. 옛날에 살면서 낯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누구보다도 공포감이 아니라 엄청난 상처가 작용해. 낯선 곳에서 내가 이상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그런 상처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낯선 환경이 탁 만들어지면 자기는 모르게 막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상처가 갑자기 작용을 해. 어디서 끌고 옵니까? 이 상처를? 낯선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기억에서 끌고 와. 즉 감정을 끌고 와. 그래요. 이 감정은 뭡니까? 상처의 감정이죠. 이 상처의 감정을 끌고 오는 거야. 자기도 몰라 왜 그러는지. 그래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하나가 딱 형성되고 나니까 이 낯선 것에 의해서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야. 갑자기 상처가 확 생긴 거야. 그럼 이 상처는 아이 때문에 생긴 걸까? 낯설게 만들어진 것 때문에 생긴 걸까? 그럼 낯설게 누가 만들었지? 자기가 만들었나? 남편이 만들었나? 자기가 낯설다고 느끼는 둘 다 만들었잖아. 즉 이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낯설음이 원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낯선 거야. 즉 인간관계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즉 이 자녀관계를 여기에 갑자기 딱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이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뭘 기억을 합니까? 상처에 감정을 기억하잖아. 남편은 감정 기억을 안 하잖아. 얘가 남편한테 스트레스만 안 주면 이상 없어. 스트레스 주면은 관심 없고. 근데 이 아내는 이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으면서 계속 상처를 입는 거야. 아이가 나 잠 못 자게 하고 계속 울어.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상처받는 거야. 나 잠 못 자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다 기억 나오는 거야. 이제 계속 쌓이는 거야, 이제. 근데 그 아이가 응가하고 막 하고 막 치고 그러는데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막. 그거에 또 트라우마가 있으면 옛날에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 어린 시절에 뭔지를 몰라.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아니 안 걸리는 게 있어? 어린 시절에 안 걸리는 거 있냐고. 내가 기억도 못하고 있는 상처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야. 왜? 여자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을 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살아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 딱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기억에 있는 감정들을 끌고 오면서 이 상처들이 끌고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 아내에게는 그 상처가 산 후에 특히 첫째 아이일 경우에는 과거 상처야. 첫째 아이일 때는 과거 상처들을 끌고 와요. 그래서 과거 상처를 끌고 와서 자기의 상처화 시켜놔. 이게 원인이야. 그러면 아이를 낳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뭘 끌고 오냐면 바로 나의 과거의 상처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에 맞는 그런 상처들을 나한테 끌고 와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상처가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작용을. 그러다 보니까 기억은 딱히 안 나는데 무의식에서 계속 작용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슬퍼지는 거야. 왜 슬퍼져? 몰라 자기도. 과거에 뭐가 끌고 왔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근데 그 사람한테 심리검사하고 뭐 볼 것도 없지 뭐. 기억도 못하는 걸 어떻게 꺼내. 그래서 이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 끌고 온 이 상처는 낯설어서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인간관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 상처는 과연 이 아이와 출산과 연결이 있느냐는 거야. 출산과 관계가 하나도 없는 상처들이야. 그래서 산후 우울증에 관련되어 있는 상처는 놀랍게도 아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만들었어? 내 살아온 인생이 만들어 놓은 상처야. 그러면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내 자신이 인생인데. 내 자신이 인생인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아이 낳지 말아야죠. 아이 안 나오면은 이거 안 힘들 거 아니야, 우울증. 근데 여자에게 상처는 왜 필요합니까?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치료가 되면서 만약에 이 올라와 있던 이 상처가 하나하나 누구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치료되면 어떻게 될까? 풍요로워지는 거야. 진짜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올라오는 것들이거든, 이게 다. 이게 치료가 되지 않은 채 누적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산후 우울증이에요. 왜? 모르거든. 자기 자신도 모르지만 누구도 몰라? 남편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에서 나오는 상처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거냐?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이 남편이 됐던 아니면은 주변 사람이 됐던 또는 산모 자기 자신이 됐던 산후 우울증의 원인은 뭐다? 첫째 아이일 때 산후 우울증이 왔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상처. 과거에 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원래 아프게 작용했냐? 그것도 아니야. 이미 다 옛날에 다 치료됐던 거야.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뿐이야. 그리고 지금 내 자신이 그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옛날엔 작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작용을 하는 거야. 왜 작용하냐? 바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아이를 낳으면서 산후 우울증이 왔을 때 무슨 기회에 이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모성애를 갖고 아이를 낳고 모성애가 딱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뭐보다 과거의 상처들을 다 치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들을 다 끌고 가서 순간적으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역할이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남편이야. 그 남편의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알아야지 뭘 해주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야. 안 해도 몰라. 그리고 남편도 몰라. 과거 무슨 상처인지 알게 뭐야. 서로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이 원리를 딱 알고 나면 내 와이프 지금 많이 저렇게 보니까 딱 보니까 우울증이야. 아까 얘기했지? 증상에서 딱 보니 우울증이야. 우울증이구나. 원인을 알려고 들지 마라 이거야.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 그거를 따독따독 위로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줘야 됩니까? 이 원리에 관련된 거 설명해주고 이해가 됐을 어떻게 해주면 돼? 따독따독 거려주고 네 장난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 너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위로가 작용되고 뭐 작용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산후우울증 올라오는 쪽쪽 다 치료되는 거야 이제. 다 치료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아이가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자기가 너무 행복해지고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게 작용되도록 되죠. 만약에 남편이 그걸 안 해주고 있어. 그럼 누가 해주면 돼? 그거 저기야 친정어머니가 해주던 누가 해주던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또는 그거를 다니고 있는 산후조리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아우 너무 이쁘세요 뭐 이거 했고 뭐 해서 위로해주고 뭘 해주고 막 이러면 관심이야.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만들어주면 놀랍게 이 상처들이 치료가 돼.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 위로해줬느냐? 라포 형성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왜 가능하냐? 왜 가능해 그게? 아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 사랑이 다 얘기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가 해줘도 상관없어. 누가 해줘도. 놀랍게도 아이가 엄마는 엄마 입장에 있을 때 누가 위로를 하더라도 그 위로한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가? 아이에게로 가. 그래서 아무나 위로해줘도 돼. 아무나. 그래서 산후우울증은 생각보다 치료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방치하는 거야.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이 첫 번째 아이일 때는 이러한 형태의 원인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아이일 때는 이제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아이일 때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아이 때 과거의 상처가 아닙니다. 두 번째 아이일 때는 자녀 하나에서 하나가 더 플러스 되는 거야. 요 플러스 되는 환경이 뭐예요? 요 하나 자녀 키우면서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받았던 상처, 이것들이 이제 진짜 작용하는 거야, 또. 그러면 옛날 거 옛날 거 따독따독 꺼내줘야 되겠어? 아니면 지금 현재 자녀에 관련된 부분을 따독 꺼내줘야 되겠어? 지금 현재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느 상처를 건드려 줄 거냐? 그래서 포용을 해줄 것이냐는 건 바로 첫 번째냐, 아니면 그 다음이냐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원인이 나왔대. 원인이잖아. 그러면, 자, 지금 원인이 이제 보면은 첫째 아이일 경우에 오는 산후 우울증인 경우에는 무슨 상처야? 그 사람의 다 과거 상처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걸 끌어안고 뭐 힘들게 살아왔냐? 그게 아니야. 잘 살아왔어도 자잘한 상처들이 다 가지고 온다니까. 그것과 연결되는 건 다 가지고 왔고 환경과 연결되는 건. 자기도 왜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어린 시절에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에 엄마로부터, 엄마도 어쨌든 내 엄마도 분명히 나를 낳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때 만들어졌던 것까지 또 나와. 근데 몰라 어떤 상처인지. 그게 잘못된 거야?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라 상처라 그래서 나쁘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 그 기억되어 있는 그런 팩트들이 싹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다 나와. 그러면서 하나씩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산후우울증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울어. 자기 엄마가 보고 싶은 거야. 계속.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보고 싶어서 계속 울어.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게 막 하루 이틀 해야지. 돌겠는 거야. 왜 그래? 옛날에 양육 줄 때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엄마에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계속 끌고 오는 거야. 이때 아무나 따덕따덕거리면서 엄마가 어떻고 옛날 엄마 얘기해가면서 친정어머니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그러면서 네 잘못이 아니라 아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 참 너는 참 이쁘게 잘 컸어 뭐 했어 이런 관련된 내용들로 계속 진행을 해. 위로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쫙 없어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원인을 알아야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들은 원인을 몰라. 야 다 큰 게 무슨 엄마야. 이제 네 애랑 신경 써.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치료가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올라왔는데 치료가 안 되니까 우울증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아주 단순해 생각보다. 원인을 알면. 두 번째 이유부터는 육아, 그 다음에 남편, 그러면서 받았던 남편과 그리고 첫째 아이가 됐던 둘째 아이가 됐던 그 아이들에게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 기타 등등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너 참 이랬겠구나, 뭐 했겠구나 이런 얘기 나눠주면서 포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표현하게 막 만들어주고 그렇게 포용을 해주면 놀랍게도 금방 치료돼. 우울증은. 이거는 치료법에서 다시 논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원인은 어디 있다? 과거의 상처와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내가 최근에 남편과 자식에게 받았던 상처. 근데 재밌게도 그게 그때 당시 아프고 힘들었냐? 아니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억압됐던 것들이 툭 터진 것 뿐이야. 그래서 산후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산후우울증의 원인은 아내의 잘못도 아니고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아이의 잘못도 아니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아내들도 빨리 이 산모도 빨리 이걸 딱 알고 아 원인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구나. 그러면 누구와? 남편이 워낙 바빠. 그러면 누구랑? 뭐 하다못해 누구 아무나 주변 사람들이랑 그거 앉아가지고 미절모절 얘기 많이 하고 서로 같이 공감하고 공감 나눠주고 그래서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는 산모들끼리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웃으면서 얘기 나눠주고 또 거기에 오는 누구 뭐 치료사 있으면 같이 막 하고 얘기 나눠주고 함께 하고 이거를 또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 어린 시절 얘기도 좀 나눠주고 막 그러면 놀랍게도 치료가 빨라져. 그럼 산후우울증이 금방 치료돼. 아주 굉장히 쉬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산후우울증은 가장 치료하기 쉬운데 왜 쉽냐 이러면 아무나 해줘도 돼. 그걸 아무나 해줘도 된다는 사실이야. 그래도 사랑이 안 바뀌어. 다른 거는 위험하다 했어. 다른 우울증은 굉장히 위험해. 중독증으로 빠뜨려. 근데 이 산후우울증은 중독증으로 안 들어가. 그 이유는 그렇지. 이 모성애 때문에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데로 중독이 안 들어가고 아이한테 그 사람이 그대로 넘어가. 그때부터 아이가 막 보고 싶어지고 아이를 안아주고 싶고 얼마나 이쁜지만 이게 치료가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아이를 이쁘게 사랑스럽게 양육을 해가기 시작하게 되거든.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이 원인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산모도 알아야 되지만 그 남편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이 됐던 병원이 됐던 어디가 됐던 거기 있는 사람들 관계자들도 이걸 알기만 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알기만 하면 치료하는 건 너무 쉬워. 산후우울증은. 근데 모르니까 방치하는 거야. 맨날 약 주려고 그러고 어린 시절이 어떻고 또 우울증 백날 해봐라고 안 나오네. 이거 기억도 안 나는데 100번 1000번 만번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손 한 번 잡아주고 같이 어린 시절 첫 번째 아이다 그러면 어릴 때 얘기 성장과 아우 우리 어땠을까 뭐해 그때 막 웃으면서 같이 얘기 나눠주고 그 이야기 나눠주는 그거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행복을 만들어가게 돼. 그래야 내 아이와 행복하게 되는 그 감정을 만들어가게 되거든. 그건 어느 누가 만들어줘도 괜찮아. 그래서 산후우울증은 놀랍게도 회복이 되게 되면 산후우울증에서 회복을 해서 사랑과 행복의 감정을 가지면 이게 남편에게 향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아이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후우울증은 굉장히 건강한 우울증이에요. 생각보다도. 근데 방치해두면 문제가 심각해져서 탈이지. 그래서 그걸 알고 아주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를 너무 키우지 말자는 거예요. 상담 솔직히 한두 번이면 산후우울증은 금방 치료할 수 있어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